네, 좀 장이 좀 흔들리는 것 같다가요. 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인해서 조금 분위기가 바뀐 것 같기도 한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최근에 지수가 네, 상하폭이 굉장히 2600에서 2500까지 이렇게 네. 두 번 깨고 오늘 보니까 2537 약간 지지가 된 경우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주식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반기 때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왜냐면은 지수에 따라서 종목도 지수가 상승하면 80% 정도 상승하고 지수가 하락하면 한 80% 정도 하락합니다. 그래서 지수도 좀 이렇게 예측을 해보면은 매매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앞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지수 예측은 좀 어렵다. 종목은 실적이 턴되면 계속 우상향하는데 지수만큼은 또 이렇게 돌발 변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최근에 돌발 변수 생긴 것이 미국의 신용평가사에서 은행을 한번 신용 강등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또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좀 대충 알고는 있었지만은 좀 심각하게 이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미국에서 금리를 한번 그냥 요번에 한번 인상이 없을 거다 생각했는데 최근에 와서 또 한 번 더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일 문제는 이제 미국이 과연 금리를 한 번 앞으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가 좀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고, 중국 부동산 문제는 좀 제가 볼 때는 제한적이지 않겠나. 만약에 부동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영향은 좀 덜 받지 않나. 자, 그래서 그렇게 좀 약간 무시해도 되는 느낌? 영향을 주겠죠. 왜냐하면 경제 이렇게 교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제한적이다 보고, 제 문제는 이제 앞으로 미국의 금리가 한번 일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또 하나는 이제 실적입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보면 미국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지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은 이 상황에서 금리 저는 인상이 없을 거라 저는 추정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하반기 때 계속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은 현재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도 요 앞에 지금 현재 보는 차트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지지가 되고 이렇게 요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자, 주봉에서 자, 앞에 요 고점을 향해서 가지 않겠나. 즉 실적이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위로 간다 봅니다. 그리고 자, 다우존스 주봉 같은 경우도 현재 이 고점에서 약간 밀리다가 약간 밀린 경우고, S&P 500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앞에 고점을 남겨두고 약간 밀리다가 이렇게 이제 양봉이 나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실적이 턴되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우상향 갈 가능성이 많다. 전고점을 향해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종합지수가 한번 보면은 저번에 2600까지 이렇게 2668까지 한번 갔다가 이렇게 밀리고 2500은 두 번을 깼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 부분에 지지가 되고 하반기 때는 여기 돌파하고 한 2700을 향해서 가지 않겠나. 자, 저는 그렇게 앞으로 지수가 움직인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금리와 실적이라는 변수는 있긴 하지만 2023년 하반기, 더 나아가 2024년 증시를 바라보면은 상승으로 2700까지 보시는 거네요. 제일 문제는 미국 전반적으로 다 실적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 따라갈 가능성이 많다 보여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하반기 때 조금 이렇게 소비가 좀 지금 현재 백화점 주식 이렇게 보면 많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또 중국도 관광객도 들어오기 때문에 하반기 때 생각보다는 성장률이 이렇게 높게 나올 것 같고, 내년은 좀 더 좋아지지 않겠나.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2500 거의 지지된 요 부분에 지지되고 하반기 때는 2700 이렇게 가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2023년 8월도 이제 거의 다 가고 9월 이제 거의 이제 하반기로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좀 기대되는 종목이 있으신가요? 기대되는 업종은 제가 볼 때는 뭐 미용 쪽, 그쪽에 역사적인 신고가가 대부분 나오고 실적이 턴되기 때문에 좀 위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뭐 또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조선주도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조정이 왔지만은 약간 조정을 받고 위로 가지 않겠나. 그리고 자동차도 저는 좋게 봅니다. 네. 자동차도 현재 실적이 약간 2분기가 최고 피크를 찍고 또 3분기, 4분기가 좀 하락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추정을 많은 이제 하기 때문에 좀 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막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그러면은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 그다음에 부품주 중에서도 좀 많이 밀렸던 실적은 턴되는 종목에서 많이 밀린 종목 같은 경우는 위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배당도 많이 주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요거는 뒤에서 한 번 더 여쭤보기로 하고, 최근에 또 이제 아무래도 많은 국민분들이 갖고 있는 게 2차 전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 2차 전지에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2차 전지의 열풍이 좀 잦아드는 것 같다가도 또 에코프로와 또 오늘은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이 막 10% 넘게도 올랐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2차 전지 섹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2차 전지는 이제 성장상은 확실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매출과 실적은 턴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표님 보면 새는 양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하면서 날아가잖아요. 주식도 어떤 종목을 이렇게 어떤 전문가가 설명할 때 어떤 사람은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안 좋게 하락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설명하면은 본인이 좀 판단해서 이렇게 결정하는데 네. 전부 다 가자 이러면은 그것도 문제잖아. 왜냐면은 많이 매수해서 다음에 이렇게 하락하면은 피해가 크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상승, 하락할 때 이렇게 잘 듣고 본인이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전지 같은 경우는 좀 민감하지만은 저는 이제 항상 매매를 하기 때문에 항상 이 자전지를 뭐 매수도 하기도 하고 또 공매도도 하기도 하고 자 대부분 종목들이 주식 선물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식 선물을 많이 하는데 양쪽 다 저는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어떤 업종에서 항상 이 업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볼 때는 항상 대장을 봐야 됩니다. 네. 반도체는 엔비디아를 좀 보고 엔비디아가 위로 가면 다 따라가고 하락하면 하락하고 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대장이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의 움직임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위, 아래 이렇게 결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는 최근에 제가 보면은 8월 11일 날 MSCI 지수에 편입이 되고 증권사에서 이제 편입되면 한 1조에서 한 2조 사이에 그 펀드 자금이 들어온다. 이건 의무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 뭐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들어왔어. 이렇게 의무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현재 그 금액이 제가 볼 때는 계속 들어왔어. 한 1조 뭐 5천억이라 추정하더라도 8월 30일 전후까지 매수를 해야 되니까 며칠 안 남았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한 5천억에서 한 7천억 정도 지금 현재 그 펀드 자금이 들어왔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흐름을 대충 봐야 되는데 원래 이렇게 오르다가 여기서 소스퀴즈 공매도 했던 사람들이 헤지펀드겠죠. 다 거의 손절이 나오고 이때 공매도 물량이 한 1조 4천억까지 늘다가 7월 말부터는 주식수가 75만 주 정도에서 거의 7월 말부터 이제 8월 달까지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공매도 물량만큼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러면은 공매도 손실 났던 사람들이 거의 다 나갔다는 거고 현재는 공매도 치지도 않고 또 오늘 뭐 통계를 봐야 되지만은 그냥 75만 주 정도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주식을 이제 대충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공매도 물량은 이렇게 시장에서 영향을 안 준다고 보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MSCI 지수에 편입되면서 그 돈이 1조 한 5천억, 1조 한 2천억 들어왔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가 좀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오늘도 보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한 11만 5천 주 이렇게 샀는데 이 점 역시 MSCI 지수의 편입 자금이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추정합니다. 그러면 당분간 8월 30일 전후까지는 그렇게 빠지지 않고 그 돈이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좀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자, 그러면은 에코프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인, 기관, 외국인 어떻게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이 종목은 개인들 같은 경우는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매도가 많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한 10만 주 매도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에코프로는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수익 실현을 하는 사람이 많겠죠. 아니면 또 위에서 물리분들은 또 손절 물량이 나온다 봅니다. 그럼 이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개인들이 그리고 최근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주주들이 개인들이 한 2배 늘었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단결력은 옛날보다는 떨어지지만은 개인들은 계속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을 보면은 거의 매수 매도 이렇게 왔다 갔다 이 정도 이렇게 매수 매도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약간 펀드에서 매수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아까 외국인들은 최근에 보면은 계속 매수하는 것이 MSCI 지수 편입에 자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8월 30일 이후의 흐름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매수 물량이 끝난다면은 여기서 약간 저는 하락으로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이벤트도 없고 그다음에 개인들이 이렇게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또 2차전지 움직일 때 끼리끼리 움직이는데 전반적으로 고점을 찍고 이렇게 차트가 무너진 차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하반기 때 특히 또 12월 달 되면은 대주주 이렇게 물량이 나와서 10억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수익 나면은 그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3억 이하는 20%. 네. 3억 이상 수익 났을 때 25%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보통 12월 말 되면은 이렇게 대주주 회피하려고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대주주 물량이 많다 봅니다. 그러면 12월 달 때 되면은 그렇게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매도 물량이 또 많이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당분간 저는 하반기까지는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보유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알고 대처하면 되고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은 좀 최대한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개인들의 그 주주 구성에 있어서 개인들의 수가 2배 가까이 늘었어요. 최근에 통계가 한 2배 정도 이렇게 늘었다고 봅니다. 그만큼 이제 고점에 물린 사람이 있다는 거죠. 네. 옛날에는 앞에 있을 때는 거의 다 수익 나가 있는 경우고 현재는 2배를 늘면서 그때 140만 원, 150만 원 갈 때 그때 좀 물린 사람도 있고 또 최근에 또 신금 매수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옛날같이 단결력은 좀 떨어진다 봐야죠. 단결력이 떨어진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MSCI 그 수급 그게 한 8월 30일 정도까지 지속이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만약에 외국인이 매수 안 했을 때 주가 흐름이 이제 중요하죠. 제가 볼 때는 개인들이 현재 매도하고 있고 기관들도 뭐 그렇게 매도 뭐 펀드에서 들어오는 정도 그렇다면은 약간 그때 이후에는 하락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에코프로 투자하시는 분들 이 오늘 정보 정말 꼭 유념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먼저 보죠. 포스코 홀딩. 자, 우리가 개인 최근에 투자자들이 포스코 홀딩스는 매수를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때 공매도 물량이 한 2천억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70만 원, 65만 원을 갈 때 1조 4천억 정도 늘었다가 현재는 8천억 전후 공매도도 이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포스코 현재 위치에서 만약에 이렇게 올라오면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또 공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매도 물량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수익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기관은 외국인 공매도 많이 쳤기 때문에 이제 그 상태가 되어 있고 포스코 홀딩스 역시 앞으로 주가를 예측해 보기 위해서는 개인, 기관, 외국인 흐름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1개월 이제 이렇게 통계를 보면은 개인만 지금 한 600만 주 사고 기관은 140만 주 또 외국인은 470만 주 이렇게 매도를 많이 하고 있고 현재 공매도 물량도 8천억 정도 이지만 만약 올라오면 또 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증권사마다 어떤 경우는 440만 원 목표치를 어떤 경우는 90만 원 80만 원 이렇게 해서 그 전문가들도 보는 시각이 다 다르다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전반적으로 흐름상에서 볼 때는 개인들이 이렇게 최근에 와서 매수 한 평균 뭐 7만 주, 2만 주, 4만 주 오늘 같은 경우 4만 주 이렇게 매수했잖아요. 매수가 들어오지만은 기관들 공매도 물량 또 수익 실행 물량, 매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한계에 이렇게 갇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약간 시간이 흐르면서 약간 이렇게 좀 밑으로 꺾일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보유자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좀 가지고 있어도 되고 제가 볼 때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내년에 정도 내면은 이 고점 이렇게 위로 가지 않겠나. 내년에는. 그러나 당분간은 하반기까지는 여기서 이렇게 뭐 60, 50 요 부분에 갇힐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사고 싶은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저는 좋게 봅니다. 그래서 사고 싶은 사람들은 이 종목은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은 항상 거래량 조정,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래량이 제가 볼 때는 한 30만 주 전후 이렇게 며칠 이루어진다면은 그때가 저점이지 않겠나.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위치적으로
이렇게 좀 이런 공간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현재는 조금 더 시간이 흐르고 나서 30만 주 또 가격 조정, 거래량 조정이 나왔을 때는 신규 매수도 괜찮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내년 초까지 봤을 때는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나 정고점을 터치할 수 있다, 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장기적으로는 위로 간다고 보죠. 네. 그 문제는 과연 이제 사고 싶은 사람들은 위에 물린 사람들은 좀 제가 볼 때는 좀 가지고 있어도 되고 아니면 또 좋은 자리가 나왔을 때 다시 무타기를 한다든지 신규로 사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래량을 잘 보라는 거죠. 한 30만 주 전후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질 때 아무래도 약 좀 이렇게 하락하는 데서 기간이 좀 제가 볼 때는 한 20일 한 달 이후에 그렇게 거래량이 나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2차 전지 산업 쪽은 성장 산업이니까 예.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다시 우상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리고 이제 다른 이렇게 종목 대충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네. 현재 이제 지지가 되고 여기서 이렇게 멈춰 있다, 그죠? 그래서 보유자들은 좀 기다리는 것도 괜찮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여기서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 종목은 계속 하락하는데 요 부분에 지지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 들고 그리고 나머지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뭐 LNF. 자, LNF 보면은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찾다가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 그죠? 그리고 다른 종목 같은 경우도 뭐 포스코 푸잼, 그리고 포스코 엔텍, 자, PNT, 자, PNT도 이렇게 고점을 읽고 하락하고 있고, 자, 금량도 역시 매물대가 있는 데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하락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코스모 신소재, 유상증자 하면서 이제 오히려 시설 투자를 한다 보고 이렇게 지지되고 위로 이렇게 약간 열리있다 보고 전반적으로 2차 전지는 제가 볼 때는 하락으로 가지 않겠나. 차트가 위에 매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벤트도 없고 그래서 보유자들은 그렇게 좀 대처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매물이 많다는 거는 물린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위로 잘 못 가는 거죠. 거기까지 올라가면 팔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게 없이 거의 이렇게 원사이드로 오르니까. 그렇죠. 신고가 나왔을 때는 많이 갔는데 이제는 실적 따라 보면은 LNF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실적이 안 좋잖아요. 첨보 같은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첨보 같은 경우 실적이 이렇게 안 좋아하고 계속 하락한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는 또 2차 전지 특징이 실적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반도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아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혜를 보는 반도체 주식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선은 이 국내 반도체 시장의 전망 좀 어떻게 보시나요? 두 가지를 분석해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거의 시총이 한 20% 차지하기 때문에 원래 거의 시총 높기 때문에 지수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이제 좀 비중이 높고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약에 위로 간다면 종합지수도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잖아요. 그 이유는 AI 쪽에 매출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최근에 내가 이렇게 뉴스를 봤는데 챗 GTP 했던 회사에서 100 몇 조 정도의 투자를 다시 받는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돈이 투자하는 게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규모가 완전. 규모가 장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게 이제 HBM이라고 한국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 95%로 독점하고 있답니다. 그것이 내는 엔비디아 다 납품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번에 반도체가 호황 사이클에 딱 접어든다면은 종합지수도 많이 위로 갈 것 같기도 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9만 전자 넘어간다 봅니다. 와, 그렇게 빨리요? 예. 이제 그것이 1년 안에 2년 안에 언제 이렇게 완전 호황 사이클에 접어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5만 원이 고점입니다. 그죠? 저는 이 길을 넘어간다 봅니다. 하이닉스가 좀 빨리 넘어가겠죠. 왜냐하면 HBM 이쪽에 좀 매출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분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고 아니면 다시 제가 말했던 이렇게 강남 자리 21선이 주가보다 반 아래 있고 이렇게 공간이 넣었을 때는 신규 매수도 괜찮지 않나. 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
분야가 조금 그 계속 턴어라운드해서 주가 반등이 조금 지지부진해가지고 계속 연기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엔비디아 요 실적 발표로 인해서 그런 분위기가 좀 반전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이쪽에 옛날 기존의 반도체 매출, 네. 그다음 AR 쪽에 어마어마하게 뭐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6개월 외국인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외국인 통계가 나오는데 지금도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삽니다. 와, 엄청 사네요. 예, 현재 뭐 1억 4천만 주 사가지고 전혀 매도를 안 합니다. 단지 기관은 최근에 매도하다가 또 매수했다 이러는데 또 개인은 많이 매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거의 자주우지 하잖아요. 그래서 1억 4천만 주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번에도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올 때는 적어도 10% 보려고 수익 보려고 들어온 게 아니고 이상. 최소한 좀 진짜 9만 전자, 10만 전자를 노리지 않겠나.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같으면 약간의 공간이 열리면서 뭐 한 7만 이하 같으면 얼마든지 사서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호황 사이클에 접어들을 때 9만 이상 가지 않겠나. 그럼 위에 몰린 분들은 물타기를 하는 게 좋죠. 그 신규도 저는 괜찮다 봅니다. 예.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사놨기 때문에 저는 좋게 보고 있죠. 그리고 요번에 워낙 AI 쪽에 이렇게 매출이 많이 일어난다면은 반도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좀 많이 가지 않겠나. 신고가 다 돌파 놓는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하는 사업부가 되게 다양하고 예. SK 하이닉스는 딱 그 D램 반도체 그쪽에 좀 집중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HBM도 1등은 SK 하이닉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 SK 하이닉스 쪽이 삼성전자보다는 좀 더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6개월 이렇게 통계를 보면은 기관이 900만 샀잖아요. 와. 외국인 900만 사가 있잖아요. 외국인도 엄청났네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보다 차트가 이렇게 많이 삼성전자 보세요. 이렇게 역배열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하이닉스는 이렇게 거의 신고가 근처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AI 쪽에 매출이 많이 일어난다 보고 15만 이상 이렇게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관하고 외국인이 많이 사가 있는 종목은 위로 많이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좀 약간 그 대표님 말씀을 들었을 때 약간 느낌상으로는 2차 전지보다 앞으로는 반도체가 좀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느낌 드는데 어떠세요? 이제 2차 전지는 그렇죠. 네. 너무 고평가돼 가지고 2년 3년 실적 다 땡겨왔다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중국도 지금 뭐 2차 전지 쪽에도 전반적으로 세계 이렇게 매출 일어나는 거 보면 중국이 좀 이렇게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차 전지보다는 저는 차라리 안정적으로 반도체 쪽이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와, 저도 딱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서 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저렇게 살 때는 그냥 단순히 5% 10% 벌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AI를 엄청나게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쪽에서 매출이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좀 큰 주식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소부장에 가도 한미반도체가 엄청난 수혜주라고 하더라고요. 한미반도체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부분 우리가 분석이 되잖아요. 근데 반도체 종목은 소부장 또 후공정, 전공정, 네. 저도 공부해보려니까 머리가 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기 스스로 공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차트를 보고 실적이 약간 확인해보고 기관 수급 보고 그 다음에 일봉이 열려 있을 때 매물이 없는 종목만 매매하고 고점에 물량이 매도세 그러니까 저항이 있는 종목은 안 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미 반도체 이수페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만 원짜리가 지금 4만 원 올랐잖아요. 네. 그럼 시총은 5배, 6배 올라간 겁니다. 6배 정도 올랐어요. 이런 종목은 그냥 안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저항이 있잖아요. 여기를 만약에 넘어간다면 보면 되겠죠. 그리고 한미 반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에 비해서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MSCI 지수에 편입되고 또 펀드에서 물량 들어오지만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는 매수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현재 지금 시가총액이 5조 5천억 5조 5천억이고 이렇게 보면은
월봉 이렇게 있습니다. 기업 교육 한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추정치가 거의 맞습니다, 사실은. 매출은 작년에 3,200억, 올해 2,000억. 당기 순이익은 작년에 900억, 올해 1,800억. 그럼 회사 한 실적 한 2배 정도 좋아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시총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그거에 이 비해서. 15,000짜리가 지금 6만 올랐다면은 제가 볼 때는 만원 정도가 6만 원, 한 10배 정도 올라간 것 같습니다. 시총 10배 정도 늘어난 건가. 그게 너무 많이 올랐지 않나. 그 뭐, 조금 먹으려 하다가 아차 또 개인들은 손절을 잘 안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 조금 먹으려 하다가 차라리 이렇게 크게 토해내 소탄 대실 같은 느낌.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트를 보고 고점에 물량이 있다면은 좀 매수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자, 주성 엔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매수해도 됩니다. 차트상. 이렇게 공간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에 그래 터진 저항이 있는 종목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자, LOT 자, 이런 종목이 자, 여기서는 매수가 되고 여기서는 매수되고 그리고 반도체는 재무제표를 보고 이 종목을 어떻게 될지 공부하기는 개인들이 좀 사실 어렵습니다. 아무리 리포트 보고 해도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차트를 보고 이런 자리에 매수, 이제 보유, 그다음에 이 테크니스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약간 거래량이 많이 준다면은 신고가 이런 경우도 월봉, 자 주봉에서 역사적 신고가가 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가 많이 줄 때 매수, 이렇게 시세를 줄 때 따라가면 절대 안 되고 이렇게 눌림을 줄 때 매수. 반도체는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종목 역시 내가 요 부분에서 사도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 거래 터진 저항이 있기 때문에 매수하면 안 됩니다. 좀 더 시간을 둬야 돼요. 하차하는 순간에 역배열되는 순간에 또 손실이 클 수가 있습니다. 자, 파크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런 차트라면은 저항이 있기 때문에 매수는 불가. 자, ISC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해도 되겠죠. 이런 종목은 요 거래량이 오늘 같이 많이 터진 날 따라가는 게 아니고 거래량이 이렇게 뭐 20만 주 이렇게 확 줄 때 매수, 손절가 잡고 매수. 그럼 다시 달린다 하면은 다시 위로 많이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이렇게 부품주들은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게 좋지 않겠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좋게 보시는데 네. 그거는 예상보다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네. 한미반도체나 보여주신 이스페타시스 같은 것들은 이미 너무 많이 올랐고 차트를 봤을 때도 앞에 이제 벽이 있으니까 공간이 안 열려 있으니까 매수를 하면 안 된다. 아무리 AI 이렇게 실적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벌써 너무 고평가 대빈다는 거죠. 시총이 뭐 벌써 5배, 10배 이렇게 증가했다는 경우는 그러면 그 회사가 매출이 그러면 10배 당기순이 이렇게 영업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하차하는 순간에 또 개인들 손절을 못 한다면은 손실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차라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도 한 30% 예. 먹을 수 있는데 네. 네. 너무 위험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목 다 보면은 대덕전자 이렇게 고점을 찍고 이런 종목 이제 요거 조금 먹으려다가 물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런 종목은 안 되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다 이런 종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 이렇게 고점이 있는 종목은 안 보는 게 맞다. 네. 네.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 만약에 매수한다면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렇게 3만 원 거쳐오면은 매수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이렇게 위로 공간이 열리면서 휙 갈 수 있는 거죠. 네. 차트상 보고 또 매수 기간 수급 좀 보고 또 리포트도 보고 실적도 보고 최단 일봉이 열렸을 때 매수하고 앞에 이렇게 매물이 있다면은 매수 안 하는 거죠. 조금 먹으려다가 물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최근에 상장한 그 반도체 기업 가운데 파두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근데 파두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상장할 때 비싸다라는 의견이 지배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조금 빠지더니 계속 올라가지고 어떻게 보시는지 차트상으로. 이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보통은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은 네. 개인들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아. 항상 고평가 시켜놓고 먹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게 맞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개인들이 현재 단기간에 한 700만 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좀 들어와야 되는데, 기관에서 외국인들이 이 회사를 잘 분석해보고 저평가가 돼 있다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개인들이 너무 많이 샀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자꾸 매물이 쌓이면은 위로 못 가죠.
이런 종목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이와 비슷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 반도체 이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등록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등록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반도체 테마가 강할 때 이렇게 올랐잖아요. 네. 이 종목 역시 개인들이 매수를 좀 많이 했습니다. 자, 결국은 안 가잖아요. 그래서 파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차라리 파도보다는 이왕한다면 오히려 뭐 화밀 반도체 이런 게 낫지. 파도는 신규 등록했기 때문에 분석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손실폭이 굉장히 클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반도체 투자하는 데 있어서 혹시 뭐 노하우나 팁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이제 반도체 주식도 평소 때 실적이 턴되는 종목에서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 매수하면은 수익이 크게 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찍어보고 매물대가 있으면 쳐다보지 않고 신고가 이런 자리에 매수하면은 수익 날 가능성이 많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선주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또 조선주를 좋게 보시는 분들 또 리포트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의 주가는 52주 신고가까지도 기록했는데요. 이미 좀 바닥 대비 많이 올라온 상태라 좀 비싸다는 인식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선주 진입 어떻게 보시나요? 예, 조선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조선주는 종목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전반 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자, 이렇게 오르다가 약간 지금 이렇게 하락으로 역배열되어 있습니다. 자, 현대중공업, 자, 이렇게 가다가 역배열, 그다음 하나오선, 그다음에 이렇게 가다가 유상증자 누수로 이렇게 현재 지지가 됐고, 자, 삼성중공업, 가다가 이렇게 멈춰. 차트가 다 비슷비슷하다, 그죠? 네. 최근에 조선주 같은 경우는 보니까 옛날에는 3년치 물량을 확보했는데 지금 4년치 물량을 확보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조선업은 중국하고 한국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이렇게 합니다. 보면은 그리고 현재 중국에서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많이 수주해가지고 도크에 건조할 수 있는 도크가 없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이제 조선 쪽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냐면은 2050년까지 뭐 국제 회사 기구에서 온실가스 제로로 이렇게 가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벙커 CU 같은 게 이렇게 엔진을 했는데 지금은 뭐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배를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주가 많이 되는 거죠. 그럼 현재 중국도 많이 수주를 해가지고 도크에 이제 근처할 데가 없다는 그렇게 뉴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현재 그러면은 중국도 덤핑 수주 안 할 가능성이 있고 한국도 현재는 덤핑 수주 안 하고 고부가가치 지금 LNG선 이런 거 수주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조선주 같은 경우는 당분간 실적이 이제는 뭐 다 흑자로 돌아서면서 몇천억에서 이렇게 조단위도 나오지 않겠나. 옛날 하락 때처럼 그렇게 가지 않겠나. 왜냐하면 단가 좋은 물량 수주하고 4년치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하반기 때 또 내년 또 상반기 하반기 때까지는 위로 가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중공업 같이 이런 데서 저점에 산 사람도 관계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수익 난 분도 있고 여기서 물린 분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또 아니면 저 위에 또 물린 분도 있고 해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현재는 매수는 좀 보류하고 있다가 이런 자리 제가 말했던 강남 자리 21선이 주가보다 아래 있을 때 예, 그때 같으면은 물린 사람들 신규 매수 또 추가 매수 무타기 부타기 다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내년 한 하반기까지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러면 진짜 흑자가 나고 여기서 수익이 많이 나면은 좀 많이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입하기에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렇죠. 이렇게 지금 역배열이니까 약간 비싸게 주더라도 위치적으로 이렇게 이 팽선들이 주가보다 바로 아래 있을 때 그때 추가 매수, 신규 매수 이렇게 다 해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선주의 탑픽은 보세요, 대표님은?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비슷한데 네. 좀 탄력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무래도 삼성중공업이 좀 빨리 가지 않겠나. 왜냐하면은 단가도 싸고 이렇게 또 위로 가면은 좀 많이 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정도
무난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이버 주가가 그렇게 막 좋지 않은 것 같다가 이 하이퍼클로바 X 이게 오늘 공개가 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공개가 됐는데 이게 앞으로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궁금하긴 한데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게 서비스도 보고 막 그래야 되긴 하는데. 네이버, 카카오 두 종목 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들이 우리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올 때마다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자, 네이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는 일단 1분기, 2분기 실적은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리포트를 보면은 3분기, 4분기 계속 좋아진답니다. 네. 그리고 자체적으로 뭐 웹툰 광고에서 수익이 이렇게 작년하고 다르게 이렇게 매출이 범위가 좀 확장되면서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실적이 좋다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오르다가 지수 밀리면서 같이 밀리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AI 생성 이렇게 발표하면서 오늘 한 6% 정도 올랐는데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한 30만 원 향해서 가지 않겠나. 왜냐하면은 실적이 턴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왕 물린 분들은 다시 이렇게 요 부분에 무타격 해도 되지 않겠나. 어떤 종목이 실적이 좋아지면서 수급도 들어와주고 이런 경우는 무타격해도 됩니다. 네. 어떤 종목이 실적이 안 좋아서 하락한 종목은 절대 무타격 안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물린 분들은 다시 이렇게 제가 말했던 강남 자리 공간이 좀 놓을 때 그런 자리에서 무타격해도 되지 않겠나. 신금에서도 저는 괜찮다 봅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네이버 같은 경우 이렇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오늘 발표한 거를 이제 어떻게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좀 관찰을 해보기는 해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카카오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 국민 메신저인데 이렇게 46,000을 찍고 현재 지지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행보하고 있다, 그죠? 네. 이게 문제는 2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는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한 1조 정도 됐는데 올해 5천억 정도 추정을 했는데 5천억에서 3,900억으로 이렇게 추정치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3분의 1토막, 3분의 1토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는 개인들 매도하지만은 최근에 한 달 동안 좀 특징적으로 외국인이 기간에 58만 주, 외국인이 한 180만 주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자기들 생각할 때는 저점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매수가 많이 들어와 있는 경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지지되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위로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고점에 물린 분들은 제가 말했던 강남 자리가 논다면은 매수해서 무타기를 해서 단가를 좀 낮춰서 좀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카오 쪽에서 어떤 식으로라도 이렇게 현재 좀 올해 같은 경우 넘어가면은 내년에는 좀 매출 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AI 이슈가 계속해서 이렇게 좀 부각이 되면요. 관련 수혜주 중에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기업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있는데 그것이 시장에서 이렇게 뭐 머니게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언급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 네이버 같은 경우 이렇게 하면서 관련해서 이 회사가 관련했다 해서 오늘 같은 경우도 폴라리 오피스 이 종목이 네이버 이렇게 AI 쪽에 관련이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주봉, 월봉 이렇게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했잖아요. 근데 실제 이 회사가 실제가 연관된다는 그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당분간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수혜주 찾아서 매매하는 것보다는 그냥 안 하는 게 맞겠죠. 어렵습니다. 그런 연구하기는, 공부하기는. 그러면 AI 이런 거는 그냥 아까 말씀해주신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대형주에서 네이버 뭐 이런 정도 한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무슨 AI 쪽에 네이버 관련주 이렇게 해서 오르지만은 실제 실적하고 반영이 안 되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시장이 알려진 경우 고점일 경우가 많죠. 이 종목 역시 이렇게 오르고 단일게 보면 이렇게 3% 이렇게 밀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다시 오르기 폭을 다 반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제약 및 바이오인데요. 요즘에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이 제약 바이오를 좀 추천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또 글로벌적으로도 대표적으로 비만 치료제, 그래, 암 치료제 이런 것들이 이제 큰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바이오 산업에 대한 이제 낙관적인 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산업 전망, 주가 전망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주식을 한 20년 하면서 5배, 10배 이렇게 상승한 종목이 거의 바이오에서 나왔습니다. 네. 상승하고 원이지. 신라젠도 많고, 네. 박셀 바이오 같은 경우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바이오주 분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좋은 내용이 있고 진짜 임상 이렇게 성공해서 가능성이 있다면은 또 아는 사람들 또 이렇게 몇 사람들이 많이 매집하고 누수가 노는 순간에 고점을 찍고 하락한 경우 저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오 주식은 특히 조심해야 되고 많이 오른 종목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바이오 주식도 또 잘하면은 거기서 5배, 10배 단기간에 수익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종목을 어떻게 찾아서 매매하는 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바이오 주식 같은 경우는 시세가 크게 경험적으로 시세가 좋은 내용이 있고 하면은 대부분 먼저 선침해서 이렇게 시세 분출하고 개인들이 이렇게 설거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하지 말고 보통 제가 보니까 시세가 많이 나는 종목 같은 경우는 공통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적자, 몇 년 동안 적자가 이렇게 보면은 누적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특징 하나는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그리고 이제 한번 성장하면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은 이렇게 거기서 5배, 10배 가는 종목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종목이 5배, 10배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가 임박에서 종목이 위치해야 할 가능성이 많죠. 그럼 보통 보면은 약간 시세를 한번 주고 그 다음에 약간 신고가를 찍고 행보하는 기간에 보통 한두 달 이렇게 거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이 종목을 발견해서 매수하면은 거기서 5배, 10배 이렇게 가는 종목이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항상 제약 바이오 중에서 적자일 종목이 바닥에서 신고가 임박 나왔을 때 이 종목을 공부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개인들이 사실은 굉장히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다 알려지고 나면은 예를 들면은 눈이처럼 이렇게 많이 올라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 이런 종목을 내가 발견했다 하면은 자, 일단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특징을 보면은 하나같이 자, 이렇게 적자는 누적되어 있지만 매출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종목이 역사적인 신고가 이런 자리가 나오면은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 네이버에 검색하고 종목 토론에 들어가 보고 또 막 이렇게 검색해서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보통 주가가 5배, 10배 이렇게 갈 때는 하나같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는 게 아니고 이 회사는 뭐 AI 쪽에 뭐 하고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뭐 또 로봇을 한다든지 다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내용이 있어야 되고, 내용 있는 종목에서 이렇게 매출은 늘어나고 적자는 누적되어 있다 하더라도 신고가 임박에서 스스로 공부해서 이런 자리 정도, 이런 자리 신고가 임박, 신고가 근처에서 매수하면은 이렇게 큰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분호 같은 경우도 역시 이런 종목도 보면은 매출은 늘어나고 적자지만은 이런 종목이 내용을 알아보고 신고가 임박, 자,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봉에서 이렇게 신고가 임박 요 부분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딥노이드 같은 경우도 역시 이런 종목 역시 일봉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 보면은 공통점이 매출은 이렇게 늘고 적자는 나가 있다 하더라도 뭔가 스토리가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러면은 이렇게 신고가 임박 요런 부분, 이런 부분에서 매수하면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나. 자, 구레스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역시 보면은 매출은 계속 뭐 390억 이렇게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자는 이렇게 되고 올해 이제 흑자로 돌아서는데 이런 종목 역시 내용을 보면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로봇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납품하고 이런 내용이 있다면은 자, 주봉에서 이렇게 예상 신고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일봉에서 제가 말했던 이런 자리, 강남 자리, 이런 자리 정도는 매수해도 되지 않겠나.
그래서 바이오 주식은 좀 종목을 찾았어. 신고가, 임박 신고가 근처에서 재무제표 보고, 그 다음에 스토리가 있다면은 매수해서 좀 길게 이렇게 성공하면, 가져가면은 좀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종목이 간혹가다 찾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전고점까지 올랐다가 눌려가지고 이 밑으로 가다가 다시 전고점 부근에 왔을 때, 그렇죠. 그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렇죠. 예를 들면은 그렉스 같은 종목이 보면 다 이렇게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네. 이렇게 주봉에서 보면은 매년 이 회사가 이렇게 행보했잖아요. 2,000원, 10,000원에서. 그러면 어느 순간에 15,000원 찍고 뭔가 이렇게. 근데 매출은 매년 늘어요. 네. 보면은 이렇게 390억, 400억, 650억, 올해 700억. 네. 자, 이렇게 늘다면은 이제 이런 종목을 여기서 공부를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여기가 넣는 순간에 역사적 신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종목을 이제 유튜브도 보기도 하고 또 네이버에 들어가서 보고 하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이 회사가 지금까지 뭐 하고 해갖고 로봇 어떻게 개발해서 앞으로 매출이 늘어나고 이런 스토리가 있을 때는 이런 자리 정도 제가 말했던 신고가 임박, 신고가 근처에서 강남 자리 이렇게 매수하면은 크게 수익 날 가능성이 많죠. 네. 미용 주식도 종목 보면 다 그렇습니다. 원테크라는 종목도 역시 역사적인 신고가 나왔잖아요. 자, 주봉에서 이렇게 봅니다. 거의 다 비슷비슷한 패턴을 그립니다. 이 종목 역시 보면은 매출은 계속 늘고 이렇게 신고가 찍고 행보, 그 다음에 일봉에서 이런 자리, 또 아니면은 이렇게 신고가 임박, 신고가 근처에서 사면은 실적이 턴되는 종목에서 이렇게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주식도 그렇게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루니같이 이렇게 이때는 다 알잖아요. 그거 다 알고 개인들이 사서 이 종목도 이렇게 역배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 부분에서 발견해서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본인 스스로 공부하는 게 좋죠. 지금 상태에서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전고점 부근까지 좀 올라오면 그때 매수를 하는 건 좀 어떻게 보세요? 예, 루닉 같은 경우 오늘 뭐 리포터 회사서 이렇게 유상증자한다고. 뭐 유상증자, 무상증자 하고 뭐 그다음에 앞으로 뭐 매출 10조, 네. 뭐 영업이익 5조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믿는다면은 이런 종목 매수하고 싶다면은 좀 기다렸다가 차라리 이런 자리에 나왔을 때, 네. 그래서 여기 서서 끙끙끙 물려 있는 것보다는 좋은 자리에서 내가 수익 나는 게 편하죠. 조금 오른 이런 상태로 경우는 기다려도 됩니다. 예. 기다렸다가 이렇게 자세가 좀 보고 네. 수급도 보고 자리를 만들 때 매수하면 되죠. 네. 다 이렇게 굳이 지금 뭐 16만 원 사나 18만 원 사나 그 차이는 별로 없잖아요. 네. 만약에 이 회사가 뭐 영업이 5조 간다면은 더 많이 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별 관계 없기 때문에 약간 이런 자리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좀 오른 상태에서 사도 괜찮아요. 그리고 자리가 좋은 자리에서 하는 게 맞죠. 그러면은 일봉이 열리게 되는 거죠. 제가 말했던 강남 신고가 자리가 좋은 자리가 되는 겁니다. 예. 아, 네. 그 로봇주 좀 저 큐렉스 좀 보여주셔가지고 한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로봇주 뭐 AI 그 다음에 2차 전지 이렇게 많이 급등했다. 그죠? 그럼 로봇주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봇주 같은 경우는 제일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자, 전반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주봉. 자, 주봉에서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이 올 초에 시세를 많이 줬다. 그죠? 네. 디보리스 대부분이 이렇게. 로보티저. 자, 로봇, SPG. 유일하게 좀 실적이 좋은 종목입니다. 이건 SPC. 그 다음에 대부분이 이렇게 로봇었다. 대부분이 이렇게 고점을 찍고 매물이 쌓여있다. 그죠? 네.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소탐 대신 조금 먹을 하다가 손실 날 가능성이 많죠. 그래요. 그래서 당분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아, 저건 네. 앞에가 저렇게 막혀있고 자리가 안 좋아 보이네요. 레인보우 같은 경우 이렇게 고점을 찍고 행보 기간이 길었잖아요. 네. 그럼 이런 자리는 한 번 정도 해볼 수 있지만은 이제는 당분간 올해는 로봇 주식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조금 먹으려 하다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반납할 가능성이 많죠. 또 좀 관심 있어 하시는 게 SPG랑 뉴로메카는 실적이 찍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SPG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SPG도 마찬가지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네요. 예, 이제 유일하게 이제 로봇 하면 다 이렇게 관절에 비아링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굉장히 실적이 좋은 회사인데 유일하게 실적이 찍히지만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고점을 찍고 행보하고 매물대가 꽉
차 있잖아요. 네. 그 이런 종목은 이렇게 차트를 보고 기술적 분석해 보면 여기 물린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럼 오르면은 계속 짱돌이 날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안 보는 게 맞습니다. 예.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자리에서 차라리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가 좋다는 거죠. 예. 일봉이 열려 있을 때는 위로 쑥 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전반적으로 로봇 주식은 올해는 안 보는 게 맞습니다. 예. 완전 기간 조정은 좀 더 거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요, 초전도체 이슈도 있고 미래 신소재의 또 맥신 뭐 이런 소식들을 보이면서 막 관련주들이 급등락을 막 거듭했는데 이런 현상을 보시면 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테마주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많이 된 경우는 줄기 셰프 테마가 만들어지고 한 10배, 20배 간 종목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원래 테마라는 것은 제가 정의를 하기는 군중 심리로 실적과 무관하게 네. 머니게임 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20년 동안 수많은 테마를 겪어봤지만은 원위치 않은 테마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모든 테마는 그냥 이렇게 머니게임 실적과 무관하다 보니까 움직이고 나서는 3개월, 6개월 후면은 딱 오르기 전 가격의 99% 봅니다. 그래서 내가 보유자들은 매도로 대응해 주는 게 맞습니다. 테마주에서 테마가 만들어지면서 이름이 딱 붙는 순간에 대부분 고평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와서는 보니까 쏠림 현상이 좀 심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정도는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개인들이 AI 2차 전지 이렇게 뭐 보면서 많이 급등한 종목이 많았잖아요. 그런 생각하면서 이번에 초전도체, 맥심, 또 최근에 또 양자 테마, 또 이런 게 볼 때는 종목 수도 많고 쏠림 현상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상승 폭도 옛날에는 뭐 20%, 30%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5배 이렇게 가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아차 하는 순간에 설거지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많이 급등했던 종목은 매수 불가. 그리고 내가 보유라면은 매도로 대응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후비스, 뭐 생코 이렇게 원위치하잖아요. 자, 경동 이런 뭐 초전도체, 뭐 맥심 이런 테마로 이렇게 급등했다 그죠. 최근에 제일 많이 갔던 신성 델타 이 종목 역시 제가 볼 때는 급등하기 전에 15,000원 결국 옵니다. 왜냐하면은 대표적인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유니온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희귀금속 히토르를 이렇게 수출 제한한다. 이렇게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이 회사는 보면은 실적을 보면 매년 이렇게 보면은 뭐 그만 이렇게 회사는 가만히 있습니다. 회사는 뭐 오히려 작년에 적자, 올해 약간 흑자지만은 회사는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머니게임을 하다 보니까 급등하고 몇 개월 있으면 원위치. 딱 오르기 전 가격 99% 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양자 테마, 맥신, 뭐 조전도체 테마 이런 경우는 보유자들은 매도로 대응하고 많이 오른 경우는 따라가지 마세요. 그러면 거의 물린다 보면 되고 그래서 테마주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다른 종목 어떤 종목 내가 매수했을 때 실적이 좋다면은 또 지수에 영향 받아서 하락했다 하면 기다리면 되는데 테마에 물리면은 영원히 그 가격이 안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개인들은 테마주를 안 했으면 저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조선주, 반도체, AI 이 정도를 좀 좋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섹터 외에도 조금 좋게 보시는 섹터가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하반기 때 이제 남은 SK텔레콤, KT, LG U+ 같은 경우는 배당 받기 전까지는 약간 위로 열리지 않나. 한 10% 20% 더 가지 않겠나. 그러면은 좀 안정적으로 이 주식들은 잘 빠지지 않기 때문에 이유는 이제 실적이 원래는 정부에서 또 단가를 이렇게 좀 낮추려 하니까 좀 실적이 안 좋을 줄 알았는데 막상 실적을 딱 보니까 다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KT 그렇고 SK텔레콤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 하반기 때까지는 안정적으로 위로 가지 않겠나. 또 배당도 받아도 되고 하니까 좋게 보이고 그다음 또 제가 또 좋게 보는 섹터는 미용 주식. 자, 클래시스, 뭐 원텍, 파마리 서치, 비올 이 종목들도 제가 볼 때는 약간 여기서 좀
조정을 받고 위로 더 가지 않겠나. 네. 왜냐하면 내년에 실적이 더 좋아진다 봐야죠. 그리고 또 좋게 보는 것은 전력주, 발전기, 뭐 이렇게 하는 뭐 재롱전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약간 이렇게 거래가 좀 더 조정이 오고 공간이 열린다면 더 가지 않겠나. 그리고 호성중공업 같은 거 보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은 따라가지 말고 약간 이렇게 빠지더라도 거래가 많이 죽을 때 매수. 현대일렉트릭 이런 종목도 하반기 때는 위로 가지 않겠나. 이쪽도 저 섹터를 좋게 보겠습니다. 미용 주식 같은 경우는 네. 뭐 제가 볼 때는 원택 같은 경우는 현재 시총이 한 1조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1조 한 5천억 정도 가지 않겠나. 현재 1조 1,000억인데 1조 5천 정도. 자, 이렇다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 계속 위로 가겠죠. 네. 왜냐하면 이런 거 보면은 우리 공부를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기관 외국인 매매 통계를 보면은 6개월, 자, 1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년을 이렇게 보면은 아직도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더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 최근에 한 달 통계 원택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한 220만 원 샀잖아요. 네. 그리고 기관하고 외국에서 많이 사가 있고 이렇게 실적이 턴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 거래량이 더 죽을 때 매수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종목이 좀 부담 없이 손절가 잡고 만약에 가게 되면은 시총 1조 5천원 간다 하더라도 앞으로 한 30-40% 더 갈 수 있는 거죠. 통신주, 미용 관련주, 예, 전력주, 전력주까지. 변압기 네. 이쪽은 제가 좋게 본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만약 지금 한 1억 원 정도 여유 자금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나요? 아까 앞에 말했던 뭐 조선주 이런 주식 때 조정이 왔을 때 매수. 그리고 아직도 저는 항상 코덱스 레버리지를 좋아합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현재 차트는 주봉인데 여기가 약 3,000포인트 가면은 27,000원 가겠죠. 요 부분에. 그러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상승 폭이 한 80%, 60%. 그리고 이 종목은 뭐 특별하게 뭐 이자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조금 내고 이자는 조금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종합지수 보면 2,900, 2,800 아니면 길게 보면 한 3,300. 그래서 여윳돈이 한 1년, 특히 2년 정도 여윳돈이 있다면은, 근데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비중을 실어서 장기적으로 가면은 저는 이 종목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어떤 종목보다도 많이 가지 않겠나. 그래서 이 종목 현재 이 부분이 뭐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많이 빠지면 항상 매수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한 3,000포인트까지를 가져가려고. 기간 한 2년, 네. 길면 2년. 그리고 이제 친구들을 또 제가 주식 하다 보니까 주위에 지인들이 대장님 뭐 사모 되네? 이렇게 물어볼 때는 거의 내 종목을 물어봅니다. 단 1년 이상 투자하면서 이 종목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저는 제일 좋게 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 투자자 간혹 가다가 보면은 내 연봉이 한 1억 되는데 1억 되는데 투자 금액은 3억 이렇게 비중이 너무 높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 분들은 조금 이렇게 문제는 뭐냐면은 지수가 하락한다든지 종목에 약간 이렇게 흔들릴 때 눈에 콩깍지가 씌갖고 마음이 급한 거죠.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서 손절 안 해도 될 종목 손절해볼 때도 있고 또 수익 실현도 작게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 경제 규모에 비해서 투자 금액이 좀 크다면은 좀 줄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러고 배당 투자를 저는 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3억 정도 투자한다면 한 2억 정도는 배당으로 돌리는 게 좋지 않나. 왜냐하면 배당으로 돌리려면은 배당도 받기도 하고 그 회사가 이제 종목을 잘 분석해야 되겠죠. 그러면 한 3년 이렇게 받으면은 수익률 한 30%, 20%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많이 투자한 분들은 일부 주식을 이렇게 좀 팔아서 배당으로 돌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면은 특히 뭐 5억, 3억만 하더라도 연 뭐 이렇게 한 7% 이렇게 배당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금액적으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배당 투자에도 공부를 좀 권합니다. 그 배당주에 좀 그렇게 넣으면 좀 멘탈로 정신적으로 좀 안정감은 생기겠네요. 그래서 이제 공부해보고 시가 배당이 한 8% 이렇게 주는 회사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배당 받고 또 배당 받으면 또 주식 사고 거기서 모이고 하면은 3년, 5년 후는 굉장히 커지죠. 네. 그래서 내가 원금이 좀 많고 또 정년을 또 아니면 은퇴를 좀 이렇게 두고 있다면은
배당 투자를 저는 권합니다. 예. 아. 그리고 종합지수가 만약에 3,500, 4,000 가면은 주식에서도 수익 많이 나고 배당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예, 좋죠.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럼 대표님, 오늘 인터뷰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해서 전업투자자 데이짱 김용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